레이디형쇼라는 걸 처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 김미호 원장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25번 월급 받는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여드리니까 월급 받는으로서 늘어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남으시죠?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알까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PT에 관한 교육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문어들을 많이 아는 거지. 누구한테 우리가 기회를 줍시다. 통으로 가주면 직거래를 시켜줄 가능성이 있어. 들어오면서 발음하려고 하자. 네. 이 형한테 여기인데. 오늘 첫 번째 초대주님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우리의 가족, 우리요. 저는 마케팅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자랑스러운 장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10대 벤처기업 가운데 소개가 됐죠. 5개가 저랑 함께 시작했던 기업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시는, 아까 우리 대표님이 왜 카모라고만 마시던데, 저는 여러분이 하시는 카카오의 창업 멤버입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도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니팡이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그것도 홍보 마케팅 했습니다. 그리고 뽀로로까지 1조 넘는 회사 3번 만들어봤습니다. 1,000억 넘는 회사 12번 만들어봤고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소개해야 될 텐데요. 누군지 아시나요? 김봉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죠. 또 한 명은 김봉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조만장자들입니다. 저하고는 30년 지기 친구고요. 바로 이 근처에 있는 학교 나왔습니다. 건대부고 나왔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좀 얘기하자면 저는 이 두 사람과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뉴스킨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얘기를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착하다는 거,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남을 향한 배려심이 크다는 거.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만한 이걸 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아까 이제 우리 조지훈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뉴스키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했죠. 다단계 그러면 뭐 안 좋은 얘기하고 아까 우리 머리털은 안 나셨나 봐요. 약에 대해 설명 주셨다고 했는데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전 두 분 얘기 들어보면서 정말 이렇게 희망을 주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보면 선하지도 않고 제품이 긍정적이지도 않고 제품이 소비자를 배려하지도 않는 기업이 40몇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조직들이 아까 이제 처음에 이 뉴스킨을 만나셨을 때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전 여기 와서 강의 안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저는 안 쓰지만 우리 아내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저희 아내가 쓰는 기계들이 막 있던데. 저희가 아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뉴스킨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정말 좋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회사들이 제품이 안 좋잖아요. 그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가서 사기로 다 밝혀지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하려고 노력하고 처음 출발 자체가 안 좋게 출발을 해요. 야 너네들이 뭐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회사들이 많았었죠. 자성력 팔던 회사들. 그런 회사들 보면 뭐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품이 받쳐주지 못하면 여기에 이 뉴스킨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의사도 계시고 뭐 검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고위직에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 정도 믿음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라는 사람 얘기를 잠깐 해보냐면요. 여러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화 안 내보신 분 손들어 보실래요?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 없으시죠? 이 친구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대요. 40억 사기당하고 저한테 한 말이 야 걔 고소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야 걔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말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그랬더니 착한 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온대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우리는 수많은 자극을 받죠. 근데 우리는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말이 비슷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10%는 나한테 벌어진 일들이고 나머지 90%는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 행동들이라고. 인생은 그런 거라고. 여러분이 이재용 회장님 아버님 이름 아시죠? 네. 누군지 아시죠? 이번이 김범수 장 아버님 이름 아세요? 아니요. 모르시잖아요. 김범수 장 잘 손갔다는 거죠. 근데 김범수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님은 아버지를 그렇게 두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닌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당신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당신 죄라고. 그 말을 믿어요. 저는 우리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뭔가를 고민해 봤어요. 생각이더라고요. 여기 수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계시죠. 무엇이 격차를 만들까? 인생에는 반드시 변곡점이 있어요. 그걸 알아채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채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때부터 생각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 말도.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사업자 여러분 자기 퍼포먼스 능력 2배 된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매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생각에는 태도도 있어요. 생각에 응축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을 듣고 100가지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100만 가지 말을 해줘도 한 가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춥죠? 근데 노숙자들 서울역 가서 보세요. 멀쩡한 분들 많습니다. 시켜가지고 옷 잘 입혀놓으면요 회장님 소리 들을 만한 분들도 계세요. 그 사람들의 인생과 내 인생이 왜 차이 날까라는 질문 해본 적 있으십니까? 차이가 나잖아요. 저는 김범수라는 사람과 나눴던 대화 중에 정말 저를 성장시키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카카오에 출근한 첫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호야 너 혹시 올드보이라는 영화 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본 적 있지? 이 영화에 대해서 한 대목이 자기 생각하는 방법을 통째로 바꿨다는 거예요. 저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었어? 저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들으셨어요?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김범수는 건대고등학교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 친구가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는 답만 찾으려고 아둥바둥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질문이 틀렸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자기 인생을 바꾼 격언을 찾아내는 힘, 그게 절실함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왜 리드 대학교 철학과 6개월 중퇴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고졸인데 그 사람이 왜 스탠포드 가서 그 똑똑하다는 스탠포드 졸업생들한테 마지막 말로 이 말을 남겼을까요? Stay foolish, stay hungry. 너네들 아무리 똑똑해도 절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봐. 그 얘기한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한테 물어봐요. 박영호 너 절실하니? 저도 이제 부자란 게 됐어요.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써도 죽을 때까지는 아마 먹고 살 건 벌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한테 묻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너 절실하니? 여러분 절실하십니까? 세상을 살아내는 힘은, 날 성장시키는 힘은 절실함 같아요. 절실함이 뭔가를 보게 해주고 절실함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절실하면 모든 게 세상이에요. 교만함은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해줘. 이 영화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비슷한 내용이 20년 뒤에 똑같이 나와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답을 맞히는 데만 욕심이 되기 때문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뭐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왜냐면 틀린 질문에서는 옳은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지. 20년 전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보셨죠? 틀린 질문에서는 옳은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막 드리는 걸까요? 절실함으로 영화를 보니까요, 영화 대사 하나하나가 내 인생에 도움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지원이 낮아지면 해파리가 줄어든다. 아따 겁나게 질문 많이 해요. 질문이고 공부야 이놈아. 배울 줄밖에 모르는 공부가 나라를 망쳤어. 야, 뭐라고 그래요? 질문이고 공부라고. 외울 줄밖에 모르는 공부가 나라를 망쳤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이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질문. 김범수장이 저한테 해준 말이 이거였어요. 인생이 바뀌는 말. 질문을 질문하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는 건지 질문을 질문해보라고. 제 인생이 딱 바뀌는 목적이었어요. 제가 40몇 년 살았던 거 이거보다 훨씬 낫어요. 저는 왜 김범수라는 사람과 이랬을까요? 공부 잘해서 카카오톡 현봐서 들어가서? 아니요. 김범 2009년 리먼 브로더 사태 터지고 막 그럴 때 저 사업 망했어요. 근데 그 저한테 돈을 빌려주던 친구가 김범수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 NHN 사장하고 했으니까. 근데 망해서 못 갚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몸으로 때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 게 카카오의 홍보를 월급 안 받고 하는 거였어요. 나 그래도 좀 줄 줄 알았어요. 홈페이지니까. 8개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홍보이사가 된 거예요. 홍보 잘해서 카카오가 1등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90% 넘는 분이 쓴다고 얘기 들었죠? 그죠? 카카오 일부러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이상한 것들은 많이 쓰니까 언제나. 네? 단톡방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가달라고. 아니 그럼 방에 들어가지 말든지.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질문을 할까? 저는 질문이 바뀌면 생각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문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 우리는요 질문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한자를 안 배워. 이런 젠장. 우리는 한자 문화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 한자예요. 세종대학교 다 한자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교육부장을 하면서 한자 교육 폐지했어요. 그 잘못된 걸 우리가 다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심심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사과가 혼자 있나? 왜 심심하지? 통화량이 증가하여 경제가 안 좋아진다니까? 아빠 통화를 많이 하는데 왜 경기가 안 좋아? 이 한자의 뜻을 몰라요. 예? 백화점 매장을 얘기하는데 매장을 묻는 거예요. 한자를 안 배우고. 이게 우리 한자 문화권인데. 자, 질문 이거 일부러 한자로 썼어요. 바탕질에 물을 문자예요. 바탕을 묻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 근원 원자에 원래자. 왜 이런 거지? 제가 여러분들도 우울하고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막 살다가 갑자기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보는 영상이에요. 이걸 보고 다시 생각을 리셋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No one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갔을까? 여기 계신 분 다 애기였을 때 있었잖아요. 그 아기 어디 갔냐고 묻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왔는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늙었네, 나이가 먹었네, 그러고 말잖아요. 나였던 그 아이를 찾는 질문을 안 하잖아요. 이거 뉴스킹 광고로 바꿔보세요. 나였던 그 아이 피부는 어디 갔을까? 내 안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뉴스킹이 다시 돌려줄게,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질문이 중요한데 질문 하나만 봐도 우리는 수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애를 유학을 보낼까? 스몰 데이터라고 빅데이터 얘기하잖아요. 반대가 스몰 데이터거든요. 우리 애를 유학을 보낼까 질문했잖아요. 스몰 데이터라고요. 뭐죠? 한국 교육에 만족 못한다. 맞죠? 두 번째, 학교 보낼 애가 있다. 맞죠? 세 번째, 어른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는 있다. 그죠? 조금 목소리가 가난한데 애가 못 보내요. 그죠? 질문 갖고 이 남자랑 결혼할까? 사실 남자 여자라는 가능성이 높다. 알 수 있지만, 네. 그 다음에 뭐 있죠?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직은 결정 안 했다. 질문 하나 갖고도 고객의 질문을 하면 마케팅은 반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만 찾아 꽉 주려고 해요. 그런 마케팅은 후진 거예요. 답만 찾아 꽉 주려고 해요. 고객의 질문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고객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도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질문 안 해요. 답만 찾기 바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이렇게 공부했어요. 대한민국 정말 아까 그러셨죠? 대단한 나라라고. 대한민국 브리티시 그레이트 브리티시라고 해요. 거기도 그 위대한 영국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예요. 이게 철학도 객관식으로 만드는 대단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철학을 객관식으로 만드는 나라는.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폐단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미 정답을 정해놓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말버릇도 이래요. 나 너랑 생각이 틀려. 뭐가 틀려요? 다른 거지. 그리고 다른 걸 받아들일 줄 몰라요, 잘. 아까 그분은 좋은 얘기 많이 해서 저는 이제 단점도 얘기할게요. 우리도 그래서 막 싸워요. 나랑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하거든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드세요?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 최민영 선생님.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드세요? 생각을 하세요? 하신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생각이 나십니까? 드십니까? 하십니까? 김병호 선생님. 강병호 선생님. 네. 한다. 보셨죠? 세 개 딱 예를 들으니까 고르잖아요. 우리는 뭔가 주면 골라요, 그냥. 세 개 다 하는 거예요. 나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세 개니까 그 중에 정답은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몸에 밴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답이 두 개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이런 거예요. 설득할 만 반, 설득당할 만 반을 갖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설득 안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싸워요. 그런데 딱 이런 얘기가 네 일한 지 얼마나 됐어? 딱 그래요. 반은 줬어요. 근데 하지만 마지막 말을 해요. 몇 살 처먹었어? 이러면 끝납니다. 그 사람하고 절대 얘기 안 해요. 나이를 누르려고 하니까 증거 근거 논거 토론하지 않아요. 나이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들이 왜 휘발될까요?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했다고 생각했죠. 깨닫는 공부는 안 해요. 오늘 우리 조지훈 대표님 그 다음에 앞에 있던 그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분 강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되게 밝으시죠. 그런 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어두운 면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들이 수많은데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미분적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야, 2,300명 중에 한 명이 없어요?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어요? 오늘 며칠이지? 그럼 3일입니다. 3번, 13번, 23번, 33번 나와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풀면 되나라고 해요? 엎드려 이 새끼야 그래 막 때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뭐 하시냐 꼭 물어봤죠. 그죠? 최악이다. 우리는 공부를 뭐 했을까요? 아까 좋은 말씀들 되게 많이 했죠. 원스푼 얘기도 하고 원퍼센트 얘기도 했죠. 근데 그게 아는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어느 누굴 만나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깨닫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어 알만 날 때까지 가봐야 되는데 우린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뉴스킨에 수많은 제품이 있어요. 왜 이게 그냥 좋아?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러시면 안 돼요. 솔직히는 묻고 따지고 해서 깨닫고 얘기해줘야 돼요.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이게 어떤 원리에서 그런 건지 깨달으면 그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다 설명해 주니까. 그러려면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계속 끝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까지 원래 그래?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묻고 따지지만 도 원래 그래? 안 돼. 당연한 거예요. 왜냐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 뉴스킨이 좋아요? 묻고 따지지만 도 좋아. 이것도 안 통한다니까요. 아로나미 골드나 그런 거죠.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에서 차이를 안 느껴보라고. 그래서 설명하잖아요. 프루설타민 효과라고. 왜 그래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뉴스킨이 왜 좋아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은 그것이 생긴 이유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왜 뉴스킨이라고 불러요? 전 뉴스킨의 이 네이밍한 걸 봤어요. 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비슷한 단어만 좀 그쪽으로 가거든요. 본질에 가까운 그 단어들을 딱 단어로다가 딱 그 본질에 포커스 시키는 거예요. 뉴스킨이 뭘 잘하는지 와서 지금 봤어요. 마케터 입장에서 참 뭘 잘한다라는 걸 봤는데 정말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다른 이런 이렇게 다단계에서 이 정도 모임인데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저 자주 불러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자주 가봐요. 근데 용기 보고서 그랬어요. 제품 후지다.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뉴스킨 거는 먹고 싶은 마음 들어요.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 초창기에는 용기 때문에 권할 용기가 안 났대요. 뭐 이렇게 만들었지?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마케팅이 뭘 것 같으세요? 마음 바꾸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고. 아까 저도 바이크 사업하는데 투자했기 때문에 그 바이크 되게 열심히 갔어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끼고 하는데 저희는 약간 달라요. 이것도 있고 다 써요. 비트라고 그랬나요? 뉴비트?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 뭐 이렇게 제어하는 거 기술도 다 비슷해요. 오르막 올라가면 느리게 만들고 그건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근데 저 뉴비트가 어떤 걸 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걸까? 그게 뭐냐면요. 자전거를 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그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그 핵심 경쟁력이지 그런 자전거는 많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뉴비트라는 것은 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을까? 그거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질문이 바뀌면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요. 우리는 1인 사업자로서 아니면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 하면서 질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뻔한 질문에 딱 받아치는 능력. 질문을 바꾸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질문은 고정시켜놓고 답만 바꾸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질문을 바꾸는 게 훨씬 쉬워요. 경영이라는 게 뭘까? 우리도 1인도 경영하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정말 제대로 된 회사일까? 경영 보면 알아요. 경자 잘 보세요. 성경 불경할 때 그 경자 써요. 경이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높은 말씀을 경이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오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우리 뉴스킨은 이런 경영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철학을 갖고 회사를 운영합니다. 장사만 잘해. 그거는 회사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조지훈 대표님이 수많은 얘기를 했죠. 우리의 철학을 얘기한 거예요. 그 경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퍼레이션 하면서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걸 부정하는 경영은 왜 경영이라고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뉴스킨은 왜 뉴스킨이라고 했을까? 저 이름은 왜 저렇게 졌을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 내 거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변화를 줘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원래 당연한 건 없거든요. 다 이유가 있지. 우리는 항상 당연한 순간은 수많은 룰 속에 갇혀 살아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뉴스킨이 5년 준비한다고 했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지?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렇게 바꿔보자.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발전하는 방향이에요. 모든 게 당연해서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럼 발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질문이 고도화되는 만큼 내 생각은 높아져요. 그래서 계속 공부, 깨달음으로 생각의 높이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사회의 높이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바닥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생각 안에 갇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자기 경험한 사람, 경험한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꼰대라고 불러요. 저희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배달의 민족 젊은 직원들한테 꼰대를 어떤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냐? 입력이 멈춘 상태에서 출력만 하는 인간들을 꼰대라고 부르요. 여러분이 세종대학교 여기 와가지고 왜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입력을 계속 하시잖아요. 출력하려면 입력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입력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경험한 것만 가지고 막 이거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른다. 다행이죠.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태도가 일관되다는 거예요. 꼰대들의 태도. 꼰대는 뭘 모르는지 모른다. 그러나 알려고도 하지. 82년생 김지영 90년대생이 온다. 베스트셀러죠. 이제 새로운 책이 나옵니다. 00년생이 온다. 이제 00년생들이 이제 우리 저기로 와요. 그들과 함께 일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저 말을 듣고 집에 들어가서 생각했어요. 내 생각은 신선할까? 여러분 생각은 신선하세요? 내 생각은 신선하게 리프레시먼트를 해야 돼요. 꼰대 안 되려면. 꼰대는요 애들이 예면해. 얘기하기 싫은데요. 꼰대들이 그럼 하나 제가 나 때는 말이야 다 옛날 거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몇 살 좀 먹었어? 다 꼰대들 아니에요. 야 나이 먹은 것도 좀 우대 좀 해줘라. 이게 또 아니야. 너 몇 살 좀 먹었어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들 싸우는 거 보셨어요? 한 5살 차는데 내가 형이야 막 그랬더니 먼저 죽는 형이 이 새끼야 멈춰. 그분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발하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후속 세대한테 가르쳐야 될 과목은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와 마음의 멘탈 밸런스다. 지금까지는 20살까지 공부해서 평생 먹고 살았지만 이제 그런 시대 끝났다. 이제 경직되어 있는 사람, 마음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버티기 힘들 거다. 우리는 수많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지식을 전달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티베이션 시키는 거예요.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은 에듀케이션을 스스로 하는 거고요. 교육은 혼자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뭐 하는 거냐? 모티베이트 앤 어시스트 해주는 거예요. 동기부여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생각이 고도화되고 나면요, 남한테 전달할 때 저는 이분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거에 맞춰 생각이라는 걸 할 거다. 우리는 생각의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생각의 주도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남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남이 내린 덕 갖고 이 대답이 지나가는 통로로만 살면 안 돼요. 근데 생각의 주인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철학자 한 명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철학자 한번 대보세요. 소크라테스, 칸트, 플라톤, 공자, 맹자, 석가, 니체, 다 우리나라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철학이 발달하지 않는 남의 거 잘 받아들여. 이제는 우리나라가 바뀌려면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이제 생각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라로 바뀌어야 돼요. 돈만 많이 번다고? 아니에요. 선진국 아니에요. 그건요. 예?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아요. 아마추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프로는 문제를 단순화시킨다고. 말은 많은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 있죠. 근데 영국 딱 집어 한마디 했는데 막 와 어떻게 저런 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프로라고 하시면 한마디로 설득할 수 있어요. 전국을 탁 찔러서. 여러분 친구란 영화 본 적 있으세요? 거기에 그 누구죠? 잘생긴 사람? 칼 맞는 사람? 장동건. 그 유호성이 진짜 걔를 죽이라고 보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럼 프로를 보냈겠죠. 한 방에 딱 찔러 죽였겠죠. 여기 교육 주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많이 먹었다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프로를 보냈으면 끝났어. 뭘 많이 먹었다 말 어떻게 해? 근데 우리는 프로가 돼야 돼요. 한 방에 핵과 맥을 딱 짚어서 한 방에 딱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도 건강식품을 하죠. 그죠? 근데 먹는 걸 한단 말이에요. 이황재 교수님이 설득하는 방법을 보세요. 비타민C를 왜 먹어야 되는지를 그분이 아침마당에 가서 한마디 하고 비타민이 완전히 품절이 됐어요. 우리 그분이 말씀을 잘 들어봤더니 되게 쉬워요. 우리가 뭐 먹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에요. 맞잖아요. 물도 먹지만 물 잘 먹어갖고 이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근데 참 이상하게 접근하시더라고요. 어떤 놈은 똥에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날까? 단백질 많이 먹는 사람. 고기 단백질이잖아요. 시체 쏘는 냄새가 고약하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썩어봤자 10년밖에 안 나요. 밥 썩어봤자 막 고약해요? 안 그렇잖아요. 탄수화물 썩는 냄새가 심하지 않아요.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이 똥 냄새가 되게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에 4알씩, 밥 먹는 중간에 하루에 4알씩 비타민 1000mg을 4알씩 먹어보래요. 식중에. 그리고 난 일주일 뒤에 가서 똥냄새 맡아보래요. 똥냄새 안 나요. 얼마나 설득을 잘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배를 갈라봤대. 비타민C를 장복한 사람들은 용종 하나가 없대요. 당신이 그런 말 자격이 있습니까? 나 해부학과 교수야 서울대. 나 배 무지하게 많이 갈라봤어. 비타민C 안 있는 사람 배 갈라봤더니 안에가 깨끗해. 어떻게 설득을 하죠? 단순화시킨 거예요. 네? 쉽잖아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다 먹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맨날 일상으로 하는 용돈 보는 거 얘기를 하고 냄새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하잖아요. 나쁜 짓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타민C가. 우리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한번 구조를 짜봤어요, 제가. 전제와 가정 그리고 그에 따른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What if,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우리의 미래를 바꿔요. 근데 일상적인 생각은 의식적 전제, 무의식적 전제가 질문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질문은 생각의 리허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발견한 건 전제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400명 모여 계시지만 여기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른 이유는 전제가 다른 거예요. 생각의 출발점.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넌 부자니까 그런 생각하지. 넌 애 키우니까 그런 생각하지. 넌 애가 없잖아. 이게 다 네가 전제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제를 바꾸면요. 태도도 바꾸는 거 아세요? 우리는 무의식 전제에 무의식적으로 갇혀요. 여러분이 콜센터 전화 걸면 전제가 어떻게 작용하는 줄 아세요? 나는 고객이고 너는 월급 받으면서 거기서 전화 받는 애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은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를 조금만 바꿔주면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요. 보여드릴게요. 남자 지금 바꾸라고 이 용역하고 있는 주제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벌벌 떤다든지 네가 책임질 거야? 뭐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왜 내가 이런 욕을 듣고 있어야 되지? 나도 집에 가는 그냥 딸인데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바꾸지 못한 이야기. 그래서 바꿔보려 합니다. 마음 이응 연결을.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연결음을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린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남친 고객센터 박주영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안내 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용된 멘트는 좀 많으십니까,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정말에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좀 놀랐어요. 저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일주일에서 이렇게 병 바뀌니까. 뭐 수고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딸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다든지 뭐 이런 멘트를 고객들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강성 고객을 친절한 고객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멘트 하나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감성이 될 만한 고객들을 그렇지 않은 고객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객님. 멘트가 참 좋네요. 네, 그렇습니까, 고객님. 사실은 F가 좀 어두워서 잘못했는데 눈이 연결하니까 화를 보내요. 아, 그러셨습니까?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네, 된 것 같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는 54.2% 감소했습니다. 고객의 친절한 한마디는 8.3%, 존중받는 느낌은 25%, 고객의 친절에 대한 기대감도 25% 증가했습니다.
마음 이음 연결음이 만든 행복한 변화.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저 마지막 멘트가 되게 좋아요.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마케팅은 그 깨워내는 거예요. 누군가의 엄마라는 거를 하나만 알려줬는데 태도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전제를 바꿔주면 우리만이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쉼표 한 번만 찍고 사람들의 전제를 살펴보게 만드는 거예요. 딱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너도 결국 죽어.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바꾸는 거 봤어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이제 애 안 낳아요. 큰일 났죠. 노령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어요. 일본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시죠? 취약한 거예요. 노인들은요, 변기빼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툭 치고 툭 넘어가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젊은 애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왜 애 안 낳는지 한번 이유 한번 들어보실게요. 나는 고졸이고 너는 지방대야. 우리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애를 낳자는 거야 그러잖아요. 또 개도 못 키우면서 무슨 애를 낳자는 거니 이제. 또 개 대학가 대충 되면 나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든 한계를 핑계로 스스로 한계를 더 고착화시켜요. 그런 친구 안 돼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이 생망이래. 이번 생은 망했대. 그러면 소확행은 또 얘기해요. 소확행이 누가 얘기냐는 거 같아요. 알지도 못해 책도 안 읽어.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한 거예요. 우주 같은 꿈을 꾸다가 일상에 만난 그 왈사치 겨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런 걸 소확행이라고 불러요. 맨 사진 찍고 부부집 먹기 전에 사진 찍고 그거 올리고 나 이거 먹었다 뭐. 있어빌리티래. 롤렉스 딱 차고 여기다가 지름 쓰고 벤치마크 딱 하고 강릉 가는 중. 아이고 진짜. 타보니까 이거 빌린 거야. 이것도 빌리고 차도 빌리고 다 빌려줘요. 사진 찍는 거예요. 있어빌리티래.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혀서 빌려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걔네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네들이 말하는 소확행은 소확행이 아니다. 버트런트 러셀이 이런 얘기를 했다. 거지가 부러워하는 건 부자가 아니다. 형편이 조금 더 나은 다른 거지다. 서울역 가서 보세요. 노숙자들이 뭘 부러워하는지. 이런 거 부러워해요. 마이바흐? 안 부러워해요. 뭐 부러운 줄 아세요? 아, 저 새끼가 저런 박수 보여야지. 이런 거 부러워요. 부지 같은 부러움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친구한테는 이 책 사줘야 돼. 정준 회장님은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된다고 해도 될까 말까지를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되는 거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된다고 말하는 인간들은 핑계를 찾는다. 자네 해보기나 했나? 이거 뉴스킨만 넣으면 되겠네. 긍정적 전제가 좋은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김봉진 의장, 그래서 제가 이 배달의 민족의 벽에는 이런 게 막 써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것들은 한계 없어요. 아무도 안 거죠. 우리 그냥 회사 벽독에 써놨어요. 그리고 핑계는 100만 가지를 대요. 성공한 사람 한 가지 성공 얘기하거든요. 열심히 했은 대로 말아요. 운이 좋았어요. 또 한마디 더 합니다. 근데 뭐 이건 이래서 안 됐고 저건 저래서 안 됐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까지 새끼 병신 같은 놈 만나가지고 내가 사기 당해서 뭐 사기 당한 것도 저 아니야. 아닌가요?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친구 결정한 건데. 예? 우리 김봉리 대장은요 수도 공고 나왔습니다. 40명 중에 38등 했어요. 뒤에 2명이 누구냐 그랬더니 축구부였대요. 축구부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거 볼까요? 사업은 언제나 성공보다는 실패할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을 확률이 높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더 똑똑해 보이는 이유다. 그리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라고 불린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중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냐? 그들은 의견만 제시할 뿐 세상을 바꾸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공한 사업은 그 시대의 전문가들이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졌다. 한번 여러분 여쭤볼까요? 배달의 민족. 여러분이 쓰시는 짜장면 시켜먹고 짬뽕 시켜먹고 치킨 시켜먹는 그 배달의 민족이 한 달에 거래액이 얼마일까요? 한 달. 깜짝 놀라실걸요? 우리 뉴스팀 매출에 비하면 엄청나니까. 한 달이 2조입니다. 저희가 이 여러분들 하면 그 배달하는 사람한테 작년에 지급한 돈이 8천억이 넘습니다. 8,700억 정도 돼요. 우리가 그냥 배달료로 준 돈이 25조의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저희가 배민 비마트라는 걸 했어요. 서울밖에 안 했습니다. 1년 매출 슬쩍 했는데 4천억.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답심리 카페맨에서 이 사람들이 사업한다 그랬더니 비웃었어요. 야 누가 짜장면을 전골로 시켜먹냐? 어? 지금도 전화가 왔고 대학생각이죠? 세대 갖다 주세요 그러냐? 거긴 군만두 두죠 새끼야. 근데 이걸 앱을 깔아서 누가 이걸 하고 앉았냐? 그분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25조를 적으려고 있는데 우리 세라젬도 세라젬이라고 우리 유스킨도 유스킨도 지금 IT 이런 거 한다면서요. 플랫폼 만들고 하잖아요. 왜 할까요? 지금은 이해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이걸 하지? 일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 여러분 잘 보세요. 성공한 사업은요 다 습관 바꾸는 거예요. 우리 김범수 장이 그러더라고요. 100만 돌파하고 김범수 장이 밥을 먹었어요. 제가 범수야 우리 어떻게 돈 버니? 김범수라는 사람이 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됐을까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야 우리 어떻게 돈 벌어? 사업은 비행이 없잖아. 영호야 나는 지금 돈 버는 거 관심이 없어. 응? 우리 무슨 뭐 NGO야? 자선단체야? 빈번 200억이라고 지금 망했어. 아니야 나 관심 없어 그런 거. 뭐가 넌 관심이 뭐가 있는데 나는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습관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게임의 룰이 바뀌어. 전 국민이 뉴스킨 먹는 습관이 있다면 이 회사 얼마짜리 회사가 될까요? 수십조 돼요. 아닌가요? 우리는 물건을 팔아서는 안 돼요. 오래 사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돼야 돼요. 대박이다. 네가 약 먹는 시간, 노하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몇 초, 몇 분일 거예요. 그러면 그게 쌓이면 얼마 만에 수명을 연장시켜주는지 뭘 바꿔주는지를 보여주면 돼요. 보실까요? 나 그 말 안 믿었어요. 네이버 보세요. 정보를 찾아보는 습관을 장악했어요. 아닌가요? 맞아요. 카카오톡 커뮤니케이션의 습관을 장악했어요. 맞아요. 카카오 택시 부르는 습관을 잡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습관을 잡았어요. 다 10조 넘어가요. 자, 물건을 잘 파는 회사? 글쎄요. 플랫폼은요, 습관 바꾸는 습관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아닌가요? 우리 뉴스킨은 어떤 회사가 돼야 될까요? 무슨 습관을 바꿔야 우리 회사는 잘 될까요? 질문을 바꾸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우리 파트너 숫자를 늘릴까? 그게 질문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습관 중심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기 다 따라와요. 저는 저걸 보면서 느꼈어요. 전 항상 얘기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짜 두려운 건 실패해서 못 배우는 거라고. 작은 실패에서 크게 깨닫고 빨리 움직이는 게 애자일이라고. 누가 실패를 안 해요? 여기 실패 안 해본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실패는 뭐가 실패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일어서는 거 포기하는 게 실패지.
안 일어날 거면 끝난 거예요. 근데 계속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연초니까 또라이가 되세요. 또 트라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한 방에 딱 사업하고 쭉 가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실패하면 거기서 깨닫고 바꿔 다시 빠르게 움직이고 실패하면 또 깨닫고 빠르게 바꿔서 또 움직이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전 그거를 수도 없이 봤어요.